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댓글 한번 오랜만에 여러분 댓글에 대한 저의 생각을 한번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로 영상인 점은 양해 부탁드릴게요. 핸드폰으로 보시는 분들은 좀 편하실 텐데 컴퓨터로 보시는 분들 조금 불편하셔도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최근에 올려주신 분이 흰둥이 액티브 8000 타셨고, 아유 축하드립니다. 잘 타고 계시네요. 저도 물론 답글을 당연히 남겼습니다. 저는 이제 1200 정도 넘어서 답글 달아드렸고요. 저도 물론 굉장히 만족하면서 잘 타고 있습니다. 연비도 잘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3기통 걱정하시는 분 계신 것 같아요. 3기통 근데 사실은 저도 3기통을 처음에 하도 3기통에서 경차 정도의 3기통을 우려했거든요. 근데 실제로 타보시면은 경차에서 쓰는 3기통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느낌이 전혀 달라요. 그러니까 약간 4기통하고 차이를 못 느낄 정도예요. 그리고 차가 워낙 잘 나가다 보니까 근데 이거를 3기통이라고 말 안 하면 아마 모를걸요? 그 정도니까 그냥 너무 신경 안 쓰시면 안 쓰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디자인, 실내 디자인 할만한이라고 또 올려주셨는데 실내 디자인도 처음에 제가 이제 시승기 올린 게 있어요. 지금 한 7만 정도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조회수가, 그 시승기에 보면 제가 그 실내를 이렇게 또다닥 하면서 이렇게 손톱으로 때린 영상이 있는데 좀 아쉬운 것도 없지 않아 있죠. 물론 이렇게 싼 재질을 쓴 부분도 있긴 해요. 근데 지금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디자인 자체로는 사실 이쁘거든요. 괜찮아요. 그 디스플레이도 좀 큼지막하니 마음에 들고요. 그리고 선명도가 이제 선명합니다. 이게 막 화질이 떨어지거나 그런 거를 좀 안 써서 저는 좀 더 마음에 들었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똑같은 톤의 똑같은 그런 구조를 사용한 게 아니라 조금씩 변화를 주려고 노력을 했어요. 약간 대시보드도 조금 다르고, 그리고 라인도 좀 강하게 좀 넣은 것도 있고, 색상도 그렇고, 그런 부분을 좀 칭찬하는 편이고, 디자인적인 면에서는 실내라 하더라도 되게 막 올드해 보이거나 별로라는 생각은 그리 들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공해 스티커는 저도 이제 어디서 봤는지는 제가 잘 모릅니다. 왜냐면 그 딜러분께서 너무 친절히 잘해 주셔갖고, 저는 평택에서 이제 차를 구매했는데, 계약을 했는데 딜러분이 하나부터 열까지 다 꼼꼼하게 챙겨주셨어요. 썬팅도 좋은 걸로 잘 해주시고, 그리고 블랙박스도 GPS 있는 걸로 해주시고, 트렁크 매트도 잘 해주셔갖고, 저는 저공해 스티커도 딜러분께서 잘 해주셔서 정말 칭찬을 많이 해드리고 싶은 그런 딜러분입니다. 정말 자랑을 너무 하고 싶은데 이제 광고냐 돈 받고 하냐 이런 얘기가 나올까봐 제가 누구고 어느 지점이라고는 말을 안 했는데, 저는 서비스를 잘 받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기본적인 정도는 다 얘기해서 챙기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요즘에 계약, 인수받고 계약하고 이런 기간들이 좀 상당히 길죠. 이런 부분들은 조금 어느 지역이냐 이런 거에 따라 차이가 날 것 같지는 않고, 이게 전국으로 이제 주문이 똑같이 들어가는 게 나오니까 요거는 좀 빨리 계약할수록 빨리 받는 게 당연히 맞는 것 같아서 타보시면 기다릴만 하다, 기다리고 타봤더니 거지 같네 이런 게 아니고, 기다리고 타봤더니 괜찮다, 정말 생각보다 괜찮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게 해주는 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른 것들은 다른 것도 있고, 그리고 그리고 이제 광내거나 코팅하는 거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제가 지금 처음에 주말마다 세차하는 영상을 계속 올렸잖아요. 그 주말 세차 영상을 잘 보시면 제가 세차도 주차도 어느 분이 빠르게 하고 잘하신다고 막 칭찬해 주셨는데, 세차도 보시면 되게 막 땀 흘리면서 막 이것저것 재료를 꺼내가면서 이렇게 하는 스타일이 저는 아닙니다. 일단은 물을 쫙 뿌려줘요. 그래서 대충 살짝 불린 다음에 그 카샴푸 있죠. 카샴푸를 그 스티로폼 폼에다가 빡빡빡빡 눌러갖고 거품을 내요. 그럼 그걸로 저는 유리창부터 닦거든요. 유리창부터 따따따따따 문질러 주고, 그리고 위에서부터 아래로 이렇게 한 번씩 쓱 문질러 준 다음에, 그게 오래되면은 그 비누 거품이 굳거든요. 말라서. 그래서 마르기 전에 얼른 물을 뿌려줍니다. 그 물을 일단 쫙 뿌려주면 세차기 때문에 일단 광이 잘 나는 상태예요.
그 상태에서 그 제가 그 불스원에서 요번에 크리스탈 뭐 어쩌고 뭐 새로 나온 거 있어요. 딥코트. 예. 근데 그게 뭐 할인을 받아갖고 제가 18,000원대에 구매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가격도 괜찮잖아요. 착한데 성능이 또 어마무시하게 좋대요. 그래서 얼른 사봤죠. 그래갖고 실제로 써봤어요. 유리창에도 뿌려서 닦아보고 차체에도 뿌려서 닦아봤는데 광이 엄청 잘 나는 거예요. 예전에는 진짜 광택제 바르고 그거 엄청 문질러 갖고 약 사라질 때까지 문지르고 그 다음에 이제 코팅제 유리막 코팅제 또 뿌리고 그것도 막 엄청 그 뭐죠 이렇게 잔여 없이 물기 없이 또 막 완벽하게 닦아야 또 광이 나니 그렇게 했었는데 요즘엔 제품이 진짜 좋다는 걸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꼭 한번 써보시면 정말 잘 나온다는 거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네, 답글에 또 답글 달아주셔갖고 정말 네 감사해서 또 한 번 답글을 달아드리는 사례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네 쉐보레가 이분이 지금 동영님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게 차체는 가볍거든요. 가볍대요 무게가 실제로 이제 데이터상인 그런데 묵직해요. 근데 실제 타보시면 좀 묵직합니다. 차가 문짝도 두툼하고 닫을 때도 묵직한 느낌이 있고 예. 그런데 치고 나갈 때는 또 엄청 팍팍 치고 나가요. 얘가 또 아까 말했듯이 3기통인데 잘 치고 나갑니다. 그게 진짜 칭찬할 만해요. 5명이 타도 4명이 타도 괜찮더라고요. 그 점도 한번 나중에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4분이 한번 다 타보시고 운전을 해보시면 크게 차이가 없어요. 다만 혼자 타고 가다가 기름을 풀 탱크를 채우잖아요. 그러면 좀 차가 묵직한 느낌이 더 나긴 해요. 그거는 좀 체감이 있어. 근데 사람이 많이 타서 체감은 그게 딱히 안 나요. 그게 참 되게 신기했어요. 무슨 차이인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뭐 심리적인 거겠죠. 아무래도 사람이 훨씬 무겁긴 한데 예. 네, 뭐 밸런스가 맞아서 그런가? 아무튼 그런 느낌은 있었다. 그리고 네 연비 네 칭찬 많이 해주시는데 감사합니다. 저는 막 20km까지 못 찍겠어요. 이게 초기화하고 하면 20km 나올래나 모르겠는데 제가 볼 때는 이제 어떤 기술적인 분석적으로는 이게 뭐죠? 그거 뭐야? 기어가 6단이잖아요. 그럼 분명히 6단에서 오는 연비 한계가 분명히 있을 것 같거든요. 예, 그 점. 만약에 단수가 높을수록 고속에서는 좀 더 유리하니까. 네. 그런 것들 연비도 유리하죠.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차이가 날 것 같은데 네 6단이면 너무 잘 나오셨다는 분들 네 저는 뭐 당연히 믿습니다. 네, 저에게 댓글 달아주시는 모든 분들의 글들은 저는 다 좋은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잘 받아들이는 편이기 때문에 올려주셔서 너무 감사할 뿐이죠. 네, 잘 보고 있습니다. 빗길인데 이륜으로 100 이상 밟으면 후달리지 않음. 네, 요번에 잠깐이었지만 주말에 서울 올라가는 길에 동탄 그 고속도로 영상 있잖아요. 거기서 네, 비가 엄청 왔어요. 그냥 저도 한 100, 110으로 달리다가 경부고속도로 이제 제한 속도니까요. 비가 너무 많이 오니까 이렇게 달릴 수는 없을 거라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잘 달렸어요. 그리고 이 쉐보레 이 트랙스 크로스오버가 이 직진성이 되게 좋거든요. 핸들이 떨리지도 않고 물론 새 차라서 그런 것도 당연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느 차에 비해서 이게 딱 조향했을 때 직진성은 진짜 좋아요. 그래서 약간 빗물이 고였다. 그때 고였다고 제가 분명히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렇게 고이면 보통의 차들은 핸들이 조금 흔들리기 마련이거든요. 그래도 그런 게 있어요. 이렇게 빗길이 촥촥 미끄러지는 느낌도 나고. 그런데 트랙스는 괜찮았어요. 물론 과속을 했다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저도 그 느낌이 나진 않았지만 속도를 당연히 줄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조금 새삼스럽게 느껴졌다. 괜찮았다. 이런 거. 네, 미션은 뭐 보령 미션 해갖고 저도 뭐 엄청 걱정했는데요. 이제 뭐 많이 발전도 했고 그리고 제가 타보니까 이질감이 뭐 그렇게 크게 느껴지고 뭐 이런 건 아니었어요. 6단에서 오는 한계는 분명히 느껴지는데 왜냐면 더 이제 높은 단수 차들이 요즘에 너무 많으니까 타보면 그런 느낌이 이제 나실 거예요. 근데 6단이어도 네 충분히 왜냐면 저는 스타일상 막 이렇게 과속을 하거나 이런 거는 별로 이렇게 지금 또 나이가 있다 보니까 이제 그러진 않거든요. 그래서 굳이 그렇게 막 미친 듯이 200km를 막 밟을 거가 아니라면, 물론 그럴 곳도 없고 단속 카메라도 너무 많고 그렇다면 제가 생각하는 평속은 80에서 110 사이고 그리고 가끔 추월하거나 뭐 좀 달리고 싶다 하면은 130
그리고 뭐 고속도로가 텅 비어 있다. 뭐 그러면 원래 그러면 안 되지만 뭐 그래 봐야 뭐 150, 160? 더 이상 빨리 달리면 조금 네, 그렇지 않나요? 네, 요즘에는 좀 저도 네, 나이가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약간 그렇거든요. 뭐 굳이 그렇게까지 빨리 달려야 되나 싶은 생각이 있어요. 위험하니까. 그래서 그런 라인에서는 6단도 충분했고 엔진 출력도 충분했다. 그리고 차 자체도 괜찮다. 예, 그런 부분이 총체적으로 작용하는 것 같아요. 바디도 좋고, 네, 핸들링도 좋거든요. 코너링은 뭐 또 코너링도 엄청 좋더라고요. 그리고 그 언급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저보다 뭐 당연히 훨씬 뛰어나신 어느 정도 이제 전문가이신 그 노버스 인더스트리라는 그 채널이 있는데 제가 그거를 정말 정독했거든요. 진짜 몇 번을 봤어요. 근데 풀악셀을 밟아주시고 풀 브레이킹을 해주시고 막 바디를 띄워서 막 밑에 하체를 봐주시고 저는 그 부분에서 제가 할 수 없는 거를 해주신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할 뿐만 아니라 감동을 받았어요. 야, 이렇게까지 차를 만들어줄 수 있구나. 이 가격에도 이렇게 신경을 써줄 수 있구나. 이런 거를 사실 네, 그런 유튜버 분이 안 계시면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냐 이거죠. 저같이 수박 겉핥기식으로 영상을 만들어 가지고는 제가 전달드릴 수 있는 건 느낌밖에 없잖아요. 뭐 요런 느낌, 제가 이런 표현 써갖고 또 어느 분이 재미로 그런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데 아 정말 감사하게도 솔직히 그 노보스 그 유튜버님 덕분에 이 차를 선택하는데 정말 망설임이 정말 없었던 것 같아요. 진짜 도움이 너무 많이 됐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 말씀은 꼭 드릴게요. 내비가 왜 이렇게 멈추는 건가요? 이거 제가 답변 지금 한 10번째 달아드렸는데 저는 당연히 반복적 못 보실 수도 있으니까 반복적으로 달아드려도 저는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저는 퉁명스럽게 말하는 게 아니니까 오해 안 하셔도 됩니다. 네, 글만 보면 또 오해하실 수 있으니까. 근데 이 글을 달면서 제가 느낀 점이 이게 보니까 카플레이어 제가 이제 아이폰 13이에요. 구형 아이폰도 아니거든요. 근데 카플레이어를 연결을 하면 일단 어느 정도 아이폰이 점점 이제 뜨거워지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 이제 카플레이가 영상이 되면 자동으로 내비도 잡히고 뭐 이렇게 스탠바이가 되거든요. 전화도 되고 할 거니까. 근데 그 상태에서 이 폰을 어디다 두냐 이거죠. 근데 분명히 무선 충전 단자가 있잖아요. 트랙스에. 저는 액티브니까. 그러면 당연히 폰을 거기다 올려놓는다는 거죠. 그러면 일단 카플레이가 되고 있고 무선 충전 단자에 이게 핸드폰이 올라가 있으면 그게 오랜 시간이 아니어도 이미 뜨거워지고 있는데 충전되면서 또 열이 발생하거든요. 그렇더라고요. 뭐 제 폰이 이상한 걸 수도 있는데 아무튼 그런 상태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 다니다 보면은 찍고 싶은 그런 게 있잖아요. 아 물론 주행 중에 촬영을 하면 안 됩니다. 옆에 이제 동승자가 촬영을 해주셨는데 그럴 때 그러면 이제 그 상태 그러니까 어떤 상태냐 카플레이 연결이 되어 있고 이제 충전도 방금까지 해서 뜨거워져 있는 상태고 내비게이션이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내비가 지금 돌아가고 있고 그 상태를 말하는데 그 상태에서 4K 풀프레임으로 저는 핸드폰이 4K 풀프레임으로 되어 있어요. 4K 풀프레임으로 영상을 촬영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 폰은 어떻게 꾸역꾸역 돌아가요. 확실히 아이폰이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물론 중간에 멈추기도 합니다. 화면이 막 까매지고 막 이러기도 해요. 근데 그 내비게이션에서는 이 내비 자체가 핸드폰에서의 내비를 전송해 주는 거잖아요. 무선으로 카플레이어로. 그러니까 핸드폰 자체가 너무 많은 일을 멀티태스킹 하니까 그 과부하가 그렇게 보여지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핸드폰으로는 촬영을 이미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핸드폰 화면이 내비 화면이랑 다른 상태에서 작업을 얘가 막 여러 개를 하기 때문에 좀 열이 훨씬 더 발생을 해요. 그러니까 이 시스템 안정화 차원에서 어떠한 거를 조금 이제 그 속도 제어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카플레이인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디스플레이의 발열이라든가 뭐 카플레이 무선이 뭐 이거 왜 이렇게 먹통이 되냐 느려지냐 이런 게 핸드폰의 문제인 것 같다.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내비만 연결하잖아요. 그러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잘 돼요. 뭐 중간에 끊겼던 적도 없고 아무 문제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약간 오해가 있으실 수 있어서 제가 좀 육성으로 이렇게 남겨봅니다. 그리고 그 밖에 여러 가지 댓글들을 많이 올려주셨는데 또 이제 금방 시간이 이렇게 돼버렸네요. 네, 그래서 오늘은 댓글을 여기까지 한번
언급을 해드리고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이런 시간을 또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댓글 저의 생각을 말씀드리는 걸로 영상을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구독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시청을 영상 올라올 때마다 항상 해주시는 점 제가 마음 깊이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들에게 매일매일 다가가기 위해서 노력을 해보는데 뭐 인기가 있는 영상도 있고 그렇지 않은 영상도 있어요. 그래도 잘 참고 기다려주시고 늘 좋아요 눌러주시고 또 이렇게 댓글 남겨주셔서 너무너무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고요. 또 더 나은 영상을 만들어 보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시간이 이제 뭐 많진 않지만 어떻게 해서든 제가 저의 스스로 정한 약속이기도 하지만 여러분들이 또 기다리지 않으실 수 있도록 한번 꾸준히 잘 만들어 볼 테니까요. 언제까지 계속 응원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구독도 많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구독 조금만 더 해주시면 더 감사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에 댓글 많이 달아주시면 또 그거에 대한 여러 가지의 저의 생각을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젠가 라이브를 할 수 있는 그날까지 여러분들의 많은 사랑과 관심이 필요합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좋은 밤 되십시오.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